38년간 함께한 남편이 3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사라졌습니다. 8억 4천만 원과 함께. 2025년 9월 23일 경기도 안산. 63세 김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사설 탐정이었어요.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매일 새벽 4시에 가시는 곳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8년. 결혼한 지 38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박진호 씨는 정확히 35년 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심지어 아들 결혼식 당일에도 35년이면 12,775일. 12,775번의 새벽, 남편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순자 씨가 남편의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35년간 매달 2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총 8억 4천만 원. 평생 공장에서 일한 남편. 월급이 25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그리고 왜 35년간 숨겨온 걸까요? 누구 계좌예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김미영이라는 분입니다. 여성분이에요. 순자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미영.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35년간 8억 4천만 원을 모르는 여자에게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탐정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남편분이 매일 새벽에 가시는 곳도 그 집입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새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손주도 5이에요. 남편은 늘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마다 나가는 것도 운동이라 했고 순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35년간 8억이 넘는 돈을 다른 여자에게,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그 집에 가면서. 도대체 남편 박진호는 누구였던 걸까요? 35년간 순자 씨가 모르던 남편의 진짜 모습은 뭐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어쩌면 눈물 나게 만들 거예요. 38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순자 씨가 발견한 진실. 그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순자 씨는 탐정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여자, 김미영이라는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61세입니다. 선생님보다 2살 어리시네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보다 4살 어린 여자. 그럼 35년 전이면 26살? 결혼은 했어요? 미혼입니다. 평생 혼자 사신 것 같아요.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5년간 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순자 씨는 현관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4시.
남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남편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탔어요. 시흥 방면 버스였습니다. 40분쯤 걸렸을까요? 남편이 허름한 단독 주택 앞에서 내렸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 페인트가 벗겨지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35년간 반복한 행동이니까요. 순자 씨는 담 너머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1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를 껴안는 것도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닦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 남편은 바닥에 앉아서 누군가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그 여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게. 순자 씨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35년간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매일 새벽마다 찾아가서 간병을 해주는 남편. 도대체 저 여자는 남편에게 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순자 씨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어가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 집에 사시는 분 아세요? 김미영 씨라는. 슈퍼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영 씨? 알죠. 불쌍한 분이에요. 불쌍하다니요? 3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부터 계속 누워 계셔요. 전신마비래요. 순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5년 전 교통사고, 35년간 전신마비, 그리고 35년 전부터 남편이 찾아가기 시작했다. 근데 아줌마, 저 집에 매일 새벽에 오시는 남자분 아세요? 슈퍼 아주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 어르신? 알죠. 35년째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미영 씨 오빠래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요? 네. 미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인가? 아무튼 오빠라고.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빠? 남편이 저 여자의 오빠? 하지만 남편한테 여동생은 없는데? 남편 박진호는 3남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 2명, 여동생은 물론 사촌 여동생도 없었어요. 그분이요, 성함이 뭐래요? 글쎄요, 이름은 뭐였더라? 박진수? 박진영?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호. 남편의 이름과 비슷한 가짜 이름. 도대체 남편은 왜 가짜 이름을 쓰면서 저 여자를 돌보는 걸까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장, 책장, 옷장. 평생 열어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38년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남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봄 미영이와 함께. 1987년이면 결혼하기 3년 전. 그때 남편은 28살이었고 미영이라는 여자는 26살이었겠죠. 순자 씨는 다른 사진도 봤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순자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에게 첫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35년 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사귀던 여자.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에도, 순자 씨와 결혼한 후에도, 새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본 후에도 35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찾아가서 돌봤던 겁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자 씨의 마음이 편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35년간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남편.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 씨는 상자 안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순자 씨와 결혼하기 보름 전 날짜였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면서 쓴 것처럼. 진호야,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제발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미영이가.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 씨가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편지였어요. 그런데 편지 아래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미영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게. 남들 눈에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있을 거야. 그게 내가 널 지키는 방법이야. 진호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순자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첫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로 쓰러진 첫사랑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정도 꾸렸던 겁니다. 자신은 그냥 남편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었던 걸까요?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상자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노란색 봉투.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쓴 편지.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편지지 여러 장과 서류 한 뭉치가 있었어요. 편지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비밀을 알게 된 거겠지. 35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매일 새벽 4시에 나가는지, 내가 왜 평생 미안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끝까지 읽어줘.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진호가 순자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순자 씨가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편지를 써둔 겁니다. 순자 씨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1987년 여름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야, 1987년 여름 나는 미영이를 처음 만났어. 그때 나는 공장에서 마기를 시작한 28살 총각이었고 미영이는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6살 처녀였지. 첫눈에 반했어. 미영이도 나를 좋아해줬고 우리는 3년간 연애했어.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지. 1990년 5월 5일. 그런데 순자 씨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1990년 2월 3일. 그날 밤 미영이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어. 미영이는 하반신이 완전히 으스러졌고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 의사는 말했지. 평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어. 미영이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순자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나를 밀어냈어. 나 같은 폐인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며. 매일 울면서 헤어지자고 했지. 미영이 부모님도 반대했어. 우리 딸 때문에 젊은 사람 인생 망치는 꼴 못 본다며. 아예 문전박대를 하셨어. 결국 미영이 가족은 시흥으로 이사를 갔어.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 내 친구 동수가 나를 걱정했어. 진호야, 너 이러다 진짜 미친다. 새 출발해라. 그리고 동수가 자기 사촌 누나를 소개해줬어. 그게 바로 너였어, 순자야. 처음 너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할게. 내 마음은 여전히 미영이에게 있었어. 하지만 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웃는 얼굴이 예뻤고 마음씨가 고왔어. 나는 생각했지. 미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미영이가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평범하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너에게 청혼했어. 1990년 3월 1일. 미안해, 순자야. 그때 내 마음속에는 온전히 내가 있지 않았어. 나는 도망치듯 결혼을 선택한 거였어. 순자 씨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 새벽에 잠이 깨서 뒤척이는데 갑자기 미영이 생각이 났어. 지금 미영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결국 나는 미영이를 찾기 시작했어. 한 달이 걸렸어. 미영이가 시흥에 있다는 걸 알아냈을 때 나는 그날 밤 바로 찾아갔어. 미영이 방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 희미한 불빛 사이로 미영이 모습이 보였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 그 옆에는 미영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너무 지쳐 보였어. 꾸벅꾸벅 졸고 계셨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미영이가 나를 밀어낸 이유. 그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어. 나를 사랑해서였던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미영이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미영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짜 오빠였어. 순자 씨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나는 미영이 어머니를 찾아갔어.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 어머니, 저를 미영이 친척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사촌 오빠라고요. 그러면 제가 미영이를 도울 수 있어요. 미영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처음에 어머니는 거절하셨어. 자네 이미 장가갔잖아.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나는 대답했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영이를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와서 돌볼게요. 아내가 눈치 못 채게,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어. 그리고 결국 허락해 주셨지.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어.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미영이 집에 갔어. 미영이 몸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굳은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그렇게 3시간씩 돌보다가 7시에 나와서 출근했지. 미영이는 나를 사촌 오빠로 알았어. 어머니가 어릴 때 헤어진 사촌 오빠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거든. 오빠 매일 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와주니까 살 것 같아.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어. 가족이니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미영이는 내가 진호라는 걸 끝내 몰랐어. 35년 동안. 그런데 편지에서 상상도 못한 내용이 나왔어요. 순자야,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화가 났을 거야. 그래서 나는 뭐였어? 대체품이었어? 라고 물을 것 같아.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진짜 이유. 그리고 내가 38년간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 이제 말할게.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어. 미영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 미영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야. 그때 내가 말했어. 순자야. 내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고민하니까 넌 물었지.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나는 차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말했지. 당신이 새벽마다 어디 가는지 나 알아요. 나는 그때 온몸이 굳었어.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내가 말한 거야. 처음엔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그 여자분 돌보는 거 봤어요. 무릎 꿇고 발 마사지해 주는 거, 기저귀 갈아주는 거, 책 읽어주는 거, 다 봤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때 내가 말했어. 그분이 당신한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그분 돌보는 일 내가 도와줄게요. 순자 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자신도 함께 갔었어요. 새벽에 남편과 함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미영 씨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주고, 남편이 미영 씨를 돌보는 동안 자신은 집안일을 했죠. 순자 씨는 잊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미영 씨 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자신이 이미 35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미영 씨의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바로 미영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갈 시간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미영 씨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미영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언니, 순자 씨가 들어가자 미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순자 씨는 미영 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다 알아. 미영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뭘, 알아? 진호 씨가 내 오빠가 아니라는 거, 내 첫사랑이었다는 거, 35년 전 사고 이야기도 다 알아. 미영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먼저 고마워해야지. 순자 씨가 미영 씨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가 진호 씨를 놓아줘서 고마워. 내가 나한테 양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진호 씨를 나랑 나눠줘서 고마워. 미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는 빼앗은 거야. 언니 남편을 35년 동안 빼앗긴 뭘 빼앗아? 진호 씨 마음은 원래 내 거였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미영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다 말할게. 35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 전 겨울이었어. 나는 병원 침대에서 처음 눈을 떴지. 천장이 보였고 온몸에 감각이 없었어. 나,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말했어. 척추 손상입니다. 전신마비예요. 평생 침대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죽고 싶었어. 진호 오빠 생각이 났지. 우리 결혼 날짜가 2달도 안 남았었거든. 이제 어떡해.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했어.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흥으로 이사 왔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3년이 지났지. 어느 날 새벽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엄마가 나가서 문을 열었고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내 방에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 헤어진. 나는 멍하니 그 남자를 봤어. 목소리가 익숙했어. 눈빛도 익숙했고 손도 익숙했어. 진호 오빠다. 바로 알았어. 근데 모른 척 했지. 왜냐면
오빠가 일부러 숨기는 거잖아. 오빠가 사촌 오빠라고 하는 건 내가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오빠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았어.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거든. 아, 오빠는 새 출발을 했구나. 근데 왜 나한테 온 거지? 상관없었어. 오빠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오빠는 매일 왔어. 새벽 4시에 와서 7시에 갔지. 내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굳은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 20대 여자가 남자한테 기저귀를 갈아달라니. 근데 오빠는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35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 오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근데 3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어. 미영 씨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언니 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오빠 아내다. 들켰구나. 이제 오빠가 안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언니가 내 손을 잡더라. 따뜻한 손이었어. 미영 씨,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말 듣고 나는 펑펑 울었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거든. 남편 첫사랑한테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언니 3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는 언니 덕분에 살았어. 오빠 덕분만이 아니야. 언니 덕분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오빠 잘 부탁해. 오빠는 분명 힘들어할 거야. 35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 없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모를 거야. 그때 언니가 오빠 옆에 있어줘. 오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말해줘.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오빠는 35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거든.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걸 갚으려고 35년을 바친 거야. 이제 오빠를 놓아줘. 언니만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미영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내가 진호 씨 잘 지킬게.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 씨가 서 있었어요. 공장에서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순자야, 너 편지 봤구나. 진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일어나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38년 만에 처음으로 말할게요. 순자 씨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가는 이유를 물어볼 생각도 안 했으니까. 진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한 건 나야. 35년 동안 너한테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미영 씨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도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웠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을 안았어요. 여보, 이제 울어도 돼요. 35년 동안 참았잖아요. 미영 씨 앞에서 울면 미영 씨가 미안해 하니까. 나한테도 들킬까봐 못 울었잖아요. 이제 울어요. 내가 다 받아줄게요. 진호 씨가 처음으로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영 씨가 침대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오빠, 언니 고마워. 나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호 씨가 미영 씨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미영 씨가 진호 씨 손을 잡았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나를 35년 동안 지켜줬잖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첫사랑이 35년 동안 날 돌봐줬어. 그리고 그 사람 아내까지 날 가족으로 받아줬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오빠, 나 이제 갈게.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오빠한테 잘할게. 그리고 순자 언니,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할 말이 없어. 다음 생에는 내가 언니한테 갚을게. 순자 씨가 미영 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도 자매하자.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영 씨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4개월 후였습니다. 2026년 1월 3일, 첫눈이 내리던 날, 미영 씨는 순자 씨와 진호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오빠, 언니 사랑해. 다음 생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호 씨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35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눈이 뜨면 자동으로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씨가 남편을 안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제 쉬어도 돼요. 진호 씨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매일, 한 달 넘게. 그러다 어느 날 진호 씨가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38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서, 미영 씨 같은 사람이 내 자매라서. 진호 씨가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한테 평생 고마웠어. 근데 한 번도 말 못했지. 이제부터는 매일 말할게. 순자 씨가 웃었어요. 그래요. 매일 말해줘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진호 씨와 순자 씨의 삶은 달라졌어요. 진호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대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순자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요. 미영이도 좋아했을 날씨네요. 두 사람은 매일 미영 씨 이야기를 해요. 슬프지 않게, 그리움을 담아서. 아이들과 손주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큰아들 준혁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요. 둘째 딸 수진 씨가 말했죠. 아빠, 엄마 두 분 다 대단하세요. 막내 아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영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호 씨가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너희 이야기 많이 들었어. 사진도 보여줬고, 미영이도 너희를 조카처럼 여겼단다.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미영 씨의 49제 때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진호 씨와 순자 씨, 세 자녀와 그 배우자들, 5 손주들까지.
진호 씨가 미영 씨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가족 다 왔다. 내가 평생 갖지 못한 가족이야.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외롭지 마. 우리가 매년 올게. 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약속 지킬게. 진호 씨 잘 돌볼게. 그리고 우리 매년 내 생일에도 올게. 케이크도 가져올게.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손주들이 미영 씨 영정에 절을 했어요. 미영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미영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호 씨와 순자 씨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요. 북적북적한 가족 모임이 열리죠.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부부가 함께 시흥으로 갑니다. 미영 씨 산소에 가는 거예요. 진호 씨가 산소를 정리하고 순자 씨가 꽃을 놓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서 미영 씨와 이야기해요. 미영아, 이번 주에 손주 녀석이 대학 합격했어. 미영아, 순자가 요즘 무릎이 안 좋대. 걱정이야. 미영아, 날씨가 추워졌어. 거기는 춥지 않니? 진호 씨가 보여준 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35년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준 순자 씨의 따뜻함. 힘들어도 아파도 오해받아도 사랑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혹시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있다면, 혹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혹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해 줍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말해보세요. 겨울 햇살이 미영 씨 산소 위로 내려앉습니다. 진호 씨가 순자 씨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38년간 함께 해온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평생 고마웠어.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여보. 나도 고마워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떠난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35년간 숨겨온 사랑, 38년간 함께한 가족,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인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바뀔 뿐.